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들은 늘 차동배 코너에서 매주 알려드리고 있죠. 꼭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계속 금리 얘기를 하죠. 왜 금리 얘기를 했냐. 금리 1%만 올려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예요. 부동산 시장이 악영향이에요.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여서 발표했다. 완화 기조, 일단 금리는 그대로 가겠다. 일단은요. 그러나 미국보다 먼저 올릴 수도 있다. 이 이야기는 올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. 이 말이거든. 물론 안 올릴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700조 가계빚이 연착륙 가능할까? 이 가계빚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큰 무리 없이 유지가 가능할까? 바로 이 금리에 달려있다는 거죠. 이 굉장히 위험한,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악재 하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이에요.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, 당에서 의사결정을 했는 걸 보도자료가 나오고,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. 확정은 아니니까 확정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. 근데 많은 분야가 이렇게 좀 갈 것 같다라는 건데, 부동산 특위에서 특별 추가 대책으로 도심 복합 개발은 그대로 하겠다. LVT는 완화하겠다. LTV는. 근데 임대사업 쪽 개선은 이거는 아마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.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이 역세권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가격대가 폭등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이게. 물량 공급이 많이 되게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정책을 같이 써버리는 거는 아파트는 이렇게 하면은 좀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오피스텔까지 임대주택 사업자 막아버렸다. 그러면은 많은 분야에서 사야 될 사람은 그래도 사야 되겠지만은 우선 사람은 이거 사면 겁나 이거 안 사버릴 수 있거든요. 그럼 사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고 안 팔리면은요 물량 공급이 안 돼요. 공급이 안 되면 지금 세입자들은 집 못 구해요.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모자라거든요. 이게. 근데 분명히 작년 말 올해 초에서 정부에서 오피스텔 많이 공급하겠다 해놔놓고 이런 정책 쓰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. 이해가. 그 다음 재산세 좀 낮추겠다. 이건 낮춘다고 투표로 찍어줄까요? 글쎄요, 모르겠어요. 양도세, 종부세인데 이거는 이런 것들이 나왔다.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참고를 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장시간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의견이 교환이 돼야 돼요. 이 자체는.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, 일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.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니만큼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접수를 해 주시고 오셔서 이 세미나요. 제가 세미나 하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사람을 끌어당기는 호객행위 비슷한 그렇게 나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세미나 오신 분들에게 제가 쭉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. 그런데 와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거는 자녀를 보내야 되겠다.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. 오히려 추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 세미나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고맙게도 항상 우리 코로나 상황에 맞추는 인원은 항상 충원을 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투자, 매도, 매수,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절대 가만 앉아 계시지는 마세요. 가만 앉아 있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괜찮다고 생각만 하신다면은 세미나에 오셔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 후에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